자, 이번에는 2014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정문상담 교사가 앨리스의 ABCDE 모델을 적용해서 영수와 상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찾아 그 기호와 단계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앨리스의 ABCDE 모델은 어디서는 ABC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ABC 모델이라고 적어도 아무 답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BCDE부터 한번 A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뭘까요? A는 뒤에 A라고 나와 있는 부분 디귿에 보시면 영수는 이번 수능 모의고사에서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선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이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예요? 기역. 영수는 이번 수능 모의고사에서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말 끔찍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 내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으면 끔찍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C, 결과, consequence의 C죠. 그래서 결과가 뭐야? 끔찍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분이 다운되죠. 그래서 미음의 영수는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D를 보시면 니은의 전문 상담 교사는 영수에게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수능 모의고사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니? 라고 논박을 하는 거죠. 논박. 자, 논박을 하기 때문에 니은이 논박이었죠. 니은을 논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한 결과 리을의 영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좋아진 거죠, 상태가.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다음 시험을 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게 되었다가 상담의 효과, 이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상담의 효과, 이 이펙트. 얘가 이제 리을이 되겠죠, 리을. 자, 이런 순서로 하는 거고 이거 지난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좀 짜증이 나지만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요 순서들은 지우고 이제 1단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1단계랑 2단계랑 3단계는 그냥 개인적으로 봐주세요. 외우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상담자, 내담자에게 문제점을 질문하고요. 뭐가 문제니 영수야? 그 다음에 영수가 지금 약간 우울해요. 3단계 부적절한 부정적 감정을 알아봅니다. 어떤 우울한 감정이지? 까지가 이제 3단계죠.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하시고 4단계부터 보면 선행사건 A를 찾아내고 선행사건 A를 찾아내고 평가합니다. 5단계는 이로 인해서 2차적 정서를 문제를 규명합니다. 그렇죠? 2차 정서 문제 규명합니다. 6단계는 신념체계와 결과와의 연관성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신념체계 B와 결과 C의 연관성을 사실 교육하는 거죠. 뭐예요? 올바른 몸에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이 깨끗한 사람은 뭔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 됨됨이가 좋아야 행동하는 것도 바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7단계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고 확인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그냥 순서 달라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8단계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결과관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1B죠. 아이고 여기 안 적었네. 1B 1B는 1 belief 앞에 1 belief 비합리적 1 레이셔널 그쵸? 레이셔널 앞에 1 레이셔널 1이 이제 안 좋은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1B죠. 그래서 1B와 결과관의 연관시켜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시킨다. 연관시켜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시킨다. 다음 9단계 논박하는 거죠. 논박 디스퓨트 아마 요거일 거예요. 디스퓨트 그래서 논박이죠. 그래서 D가 논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단계 11단계 역시처럼 11 12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외워보세요. 자, 요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여기 A, B, C, D는 아까 요 5개로 외워졌죠. A, Activating Event 그래서 선행사건 B, Belief B, C, Consequence C, D, Dispute 논박 E, Effect 상담 후 효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ABCD 모델 우리가 ABCD라고 해도 Activate Event 걔네가 영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사건이랑 A랑 다 안 돼요. 그렇죠? 영어를 알아야 돼요. Activating Even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상담 12단계는 또 이 ABCDE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다 적은 건데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욕설 비슷하게 넣어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욕설을 어느 나라를 우리가 여행을 가든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욕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머리 노란 애들이 이런 씨비 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도 역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욕을 굉장히 잘 배우게 되고 또 어딜 가서든 뭐 코리안 삐 못 적으면 뒤에 욕만 되게 잘 들려. 그렇죠? 모든 말은 다 안 들리는데 욕은 되게 잘 들려. 그래서 욕이 굉장히 잘 외워지기 때문에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언제나 맨날 써먹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여기를 먼저 적을까요? 여기를 먼저 적을까요? 자, A, C, A, C, A, C, 신발, A, C, 신발, 그쵸? 신발, C, 그쵸? A, C, 신발, C, A, 신발, C 이렇게 씁니다. 그쵸? A, 신발, C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D를 놓을게요. 원래는 이제 이 효과 모델인데 상담 후 이펙트는 글쎄요. 시험에 이제 우리는 골치 아픈 부분만 앞에 좀 시험에서 많이 내죠. 그렇죠? 이펙트 좋아졌다. 애 좋아진 것까지 우리가 뭐 서술형으로 적을 일이 뭐 많이 없겠죠. 앞에 막 만신창이일 때가 좀 적을 게 많잖아요. 상담교사는. 우리 항상 안 좋은 면을 답으로 적지 좋은 면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펙트는 좀 집에 보내고 D가 끝내는 걸로 할게요. 논박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D가 끝나는 걸로 하고 그러면 A 신발 C까지 왔어요. A 신발 C 느낌 오나요? A 신발 C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A 신발 했어요. A 신발 한 번 더 이렇게 C 일발 그렇죠? 그래서 발음해도 되나? 자 A 신발 C 1발 그쵸? 1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발이 한번 왔으니까 요 뒤에는 그냥 외워주세요. 1발 D 앞에 C 느낌 오나요? D를 맨 뒤에 둔 이유가 D 앞에 CD 오라고 그래서 여기는 C, D
이렇게 외워주시면 A 신발 C 1발 D를 적고 가운데 CD를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CD가 서로 이어지면서 C 앞에는 1발이 한 번 더, 얘는 반복, 얘는 이어짐.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욕하나? A, C발, C1발, 1발, CD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요걸 왜 외웠냐? 첫 번째 이제 4단계부터 자, 선행사건 나 이거 색깔 다르게 선행사건 A를 평가합니다. 자, A 4단계 됐어요. 1, 2, 3단계랑 10, 11, 12는 개인적으로 외워주는 걸로 했어요. 자, 5단계에서 2차 정서 문제 규명이 바로 C가 뭐예요? consequence, 결과잖아. 우울해. 결과적으로 나 우울해요. consequence C.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5단계. 그 다음 이제 뭘 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를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아프면 어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면 은행 털어야지. 뒷골목에서 사람들한테 삥 뜯어야지. 이렇게 살죠. 그쵸? 좋은 사람이면 사람들한테 도움 주면서 돈을 벌면서 또 봉사활동하고 살아야지. 그쵸? 좋은 몸에 좋은 정신이 깃든다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씨가 되겠죠. 그쵸? A, C, 발씨. 그래서 여기가 B, C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단계. 그 다음에 난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낮게 나오면 끔찍한 일이야. 더 극단적으로 항상 수능의 언어 영역을 망치면 뛰어내리죠. 그쵸? 언어 영역을 망쳤으니 난 살 필요가 없어. 그쵸?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야, 언어 영역 망쳤다고 네 인생 다 망친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뛰어내려? 그쵸? 그래서 이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1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발 비합리적 신념을 평가하는 것이 1은 이제 뭐 루미네이트 뭐지? 1이 앞에서 그거 하면 되겠다. 리걸 그쵸? 리걸이 뭐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1리걸은 뭐예요? 불법이죠. 그쵸? 그래서 1이 붙으면 뭔가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리걸, 일리걸. 그래서 이제 1 빌리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7단계가 되겠죠. 1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죠.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면은 생각이 이상하면 결과도 이상하다라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각 자체가 이상하면은 신념 자체가 이상하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지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1B와 C를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8단계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여러분 맨날 외우는 논박, 디스프트를 D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래서 AC 녹화하는 거 아니에요. AC 발, C1발, 그 다음에 이제 D를 맨 뒤에 놓고 CD 이어지게 하고 앞에 B1B 반복. 이렇게 적어주시면 4부터 9단계가 완벽하게 외워지게 되겠죠. 1, 2, 3이랑 10, 11, 12는 개인적으로 외워주세요. 1, 2, 3과 10, 11, 12는 일단 요 가운데 애들에 비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답은 뭐예요? 답은 디귿. 첫 단계가 디귿에 해당되겠고요. 4단계죠, 4단계. 4단계가 되겠고 선행사건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요 4단계. 요게 디귿. 요게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3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각자의 상담 이론적 관점에서 상담한 후 사례회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례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상담 기법을 쓰시오. 김 교사, 저는 상담 중기를 넘긴 한 학생이 상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아예 오지 않는 일이 잦아서 그 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학생이 보인 행동의 의미를 말해 주었더니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행동의 의미. 자, 행동의 의미. 그래서 김 교사는 행동의 의미를 말해줬어요. 박 교사는 그러셨군요. 저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의뢰된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양식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타인을 지배하려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사, 정말 두 분 다 보람이 크시겠어요. 저는 공격성과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그 학생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아 상담은 진전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5회기에 데칼코마니 작업을 한 후에 선사시대의 각광류를 닮은 악마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표현한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해주었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상담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표현한 것 같구나 라는 것은 뭐예요? 잠정적인 가설이 되겠죠. 혹시 너 이래서 이런 거 아니니? 라고 가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은 해석이 되겠고요. 행동 원인에 대한 설명을 잠정적인 가설의 형태로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하는 게 가설이죠.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집단원이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통찰하게 하는 데에서 돕는 데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과 원인, 행동과 원인을 어떻게 해요? 통찰하게 하는 데 있고요. 통찰하도록 하는데 돈돼 있고 위협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기적절하게 직면과 해석은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이 정도면 이빠이 친해졌다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부를 확인해서 적절한 시기 해석 기법을 제공합니다. 집단상담자가 집단원의 생애사, 인구 통계학적 변인, 음성언어, 비음성언어, 직관과 직감 등 집단원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후에 집단원이 집단상담자의 직관적인 추론의 타당성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다 외워야 되는 단어고 요게 뭐다? 해석이다. 자, 이번에 2014년도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 거 1번. 이제까지도 쓰는 거였네요. 맞아요. 2013년도까지만 객관식이었죠.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민수를 상담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민수에게 해당하는 비밀보장의 예외 3가지를 제시하고 기획과 니은의 경우에 전문상담교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비밀보장 예외 3가지 그냥 우리가 무작정 외우죠. 기획은 뭐예요? 법원에서 얘기했을 때. 법원, 명령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법원 명령시에는 비밀보장 예외로 하고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부모님도 가정에서 민수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전문 상담교사에게 민수와의 상담 내용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하였죠. 근데 이때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밀보장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이름 뭐예요? 민수에게 너 어머님이 우리 상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얘기해도 되니? 동의를 얻고 만약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다 얘기하진 않을게. 너 그냥 진로 상담 얘기하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담자에게 동의를 얻고 내담자 동의를 얻고 어떤 단어 들어가요? 최소한의 정보만 어머니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동의를 내담자 동의, 민수의 동의를 얻고 최소한의 정보, 그냥 진로 상담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외상황 3가지 제시.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제가 다 안 읽어보고 기억님만 했네요. 자, 민수가 지난해 오토바이 훔쳐 타다가 체포되어 절도 혐의로 단기보호 관찰과 수감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수감. 이번에는 2주 동안 무단 결석하여 담임교사가 민수를 지도하기 위해 면담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민수는 욕설을 하며 상담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민수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센터에서 전문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학교장은 민수를 지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것을 상담교사에게 요청했고요. 전문 상담교사는 첫 회기에 상담 구조화를 하면서 비밀보장 원칙에 대해서 민수에게 알려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회기의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고 8회기 상담을 마친 날 아까 법원은 전문 상담교사에게 민수와의 상담 내용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고 아까 부모님이 부탁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보장의 예외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민수가 지금 절도했죠. 절도. 민수 맞나요? 절도했죠. 그래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비밀 보장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담임교사 폭행했죠? 그래서 타인에게 해가 될 경우 우리 그때 자타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살할 거예요도 비밀보장 파기할 수 있고요. 걔 죽이러 갈 거예요. 또 비밀보장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자타해니까 이제 자타해를 입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상담교사 아이고야 폭행이 되겠죠. 글자 폭행. 그 다음 마지막에 법원 명령은 당연히 우리가 학교 폭력을 일어나가지고 법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징계를 해야 되냐 할 때는 법원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때는 비밀보장 파기하고 법원에 자료를 냅니다. 물론 또 당연히 순서가 내담자 동의를 얻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정보만 법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하고 기흥니은에 취해야 할 조치 이미 제가 거꾸로 기흥니은을 먼저 했네요. 자, 그래서 2014년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015년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오볼딩의 상담 절차에 따라 전문 상담 교사가 2015년 양이 너무 많으면 2014년에 끊었다 가야 되나요? 한번 해봅시다. 전문 상담 교사가 한수와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나에서 탐색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담교사 아무도 너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넌 무엇을 하겠니? 한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죠. 상담교사 네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수 마음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상담교사 넌 자유를 원하구나. 원한 자유를 얻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라고 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어가지고 이때 정말 답 적기가 힘들었고요. 참고로 이거는 강사들 사이에서도 답이 다를 만큼 엄청 많이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는 doing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만요. 제가 제 책을 확인을 먼저 하고 자 페이지 1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참고로 이거 강의할 때 저도 이 부분 지우려고 했거든요. 너무 말이 많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 문제의 기출풀이라면서 제가 지우려고 했던 부분을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단점이 정말 주저리 제가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려고 글을 많이 실어 놓은 게 사실 제 책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어떻게 해요? 퀴즈로 칸칸으로 딱딱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쵸? 어쨌든 주저리 말하는 게 저의 단점인데 이렇게 주저리하게 적은 것 중에 제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지워야겠어 라고 했던 부분을 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 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149페이지에 doing 영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가 왜 doing이냐면 제가 줄 그어놨죠. 줄 그어놓은 부분 볼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있고 대안적인 행동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담교사가 맨 마지막에 네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물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상담교사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가 doing, 행동, 현재 행동 탐색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동 탐색하기. 또 doing이라고 영어로 적지 마세요. 현재 행동 탐색하기. 항상 시험 칠 때 요령이 있다면 영어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ADHD 했어요. 꼭 영어로 적지 말고 그 뒤에 괄호에서 한글로 적어주세요. 알았죠? PTSD 적어놓고도 꼭 괄호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무조건 점수 카운팅을 받습니다. 빵점이 아니라 카운팅을 받습니다. 영어만 적어놓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행동 탐색하기. 자, 그 다음 나 읽어볼게요. 상담교사. 한수야, 너의 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니? 한수, 한심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형과 비교하면서. 상담교사,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수, 부모님은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내가 맞춰주기만을 바라세요. 상담교사, 그럴 때 넌 어떤 생각 들어?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건 지우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 주저리 너무 길게 적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요걸 지우려고 했고 doing을 안 지우려고 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 독백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want, 바람, 욕구, 지각 탐색하기입니다. 바람, 욕구, 지각 탐색하기인데 바람 탐색하기 해도 돼요. 바람 탐색하기 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밑에 줄 그어놓은 거에 내담자와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담자와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 부모와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의 여부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이게 바람 탐색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11번에 다음은 특수학급에 있는 민우에게 전문상담교사가 적용한 응용행동 분석 절차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절차와 니은에 해당하는 기법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를 모두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응용, 행동, 분석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네요. 민우는 친구들에게 싸움을 걸고 앞에 부분도 안 배워도 될 것 같고 자 기억에 상담교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민우의 공격 행동, 싸움 걸기, 신체적 폭력을 관찰하여 발생 횟수를 표에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민우의 공격 행동은 평균 4.5회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상담 전에. 이런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다이어트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킬 건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안 먹게 하는 정도로 하면 사람이 굶어 죽겠죠. 영양 보충으로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원래 한 150kg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6개, 7끼 먹잖아요. 그쵸? 6끼, 7끼 먹는 거를 내가 3끼만 먹게 해도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0kg에서 85kg가 됐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야 3끼를 먹게 했지. 사람 원래 3끼 먹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 원래 7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 사람이 먹던 끼니 수가 한 7끼 정도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 사람이 나중에 살이 빠졌을 때 3끼만 먹어도 4끼는 안 먹은 거니까 살이 빠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사람이 몇 끼를 먹었느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선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응용, 행동, 분석 절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행동 목표, 목표 행동 결정. 자, 몸무게 150kg인 사람 뭐예요? 3끼만 먹기. 삼시 세끼 먹기. 삼시 세끼 먹기입니다.
자, 2번 목표 행동의 기초선. 목표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목표 행동이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루에 7끼를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3. 강화와 벌의 선택이죠. 강화는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기계 사주는 거고 벌은 핸드폰을 아예 압수하는 거예요. 최악이네요. 그래서 핸드폰 압수당하면. 자, 그 다음에 4. 목표 행동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변화 측정합니다. 변화 측정. 5. 유지 및 일반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요 뒤에는 잘 안 묻겠죠, 시험에서. 저 요 앞에까지만 쇠가 빠지게 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초선 측정. 하루에 7끼 먹는 게 뭐예요? 나중에 목표 행동. 삼시세끼만 먹어도 살이 훅훅 빠지는 거죠. 한 150kg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단 답은 기억에 목표 행동의 기초선 측정. 목표 행동에 여기 목표 행동 똑같은 거니까 적어줘야 돼요. 기초선 측정이 답이 되겠고 기본 요소. 자, 기본 요소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빈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게 정해진 시간이죠? 정해진 시간 내 그러니까 삼시세끼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삼시세끼.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이게 빈도죠. 빈도. 발생 빈도. 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될 요소들. 자, 니은은 상담교사가 민우가 공격 행동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요구를 말로 표현하면 스티커를 주기로 했어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주는 거죠.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 민우의 공격 행동이 매일 2회 이하 발생하면 스티커를 2장씩 주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10장을 모으면 도서 교환권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벌의 제공법 원칙을 보시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꾸 씹히죠. 그렇죠? 자,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제가 일단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즉각적. 그 다음에 목표 행동에 맞게. 이건 안 되겠네. 일관성 있게. C. 그쵸?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이것도 영어로는 안 되겠네. 점진적. 제가 우볼딩에 3믹스를 쓰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쵸? 우볼딩에 3믹스를 쓰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한글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줘야 되고 목표 행동에 맞게 줘야 되고 일관성 있게 주어야 되고요. 충분하게 줘야 되고 점진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강화와 벌의 선택이고요. 강화와 벌의 선택이고 토큰과 교환할 최종 강화물 계약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와 벌 선택에서는 토큰을 뭘로 쓸 건지,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쓸 건지, 그 다음에 토큰과 교환할, 참 잘했어요 스티커 10장 모으면 지금 바꾸는 거죠? 10장 모으면 도서 교환권이니까 토큰과 교환할 최종 강화물, 그 다음에 계약서. 요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들이 준호의 사례에 대해 해결중심 상담의 관점에서 협의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박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억에 들어갈 질문 내용을 쓰고 해결중심 상담의 관점에서 밑줄 친 기억에 최 교사 의견이 잘못된 이유를 서술하는 겁니다. 자, 애들이 매일 놀리고 따돌리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결중심 상담에서 상담교사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예외 질문을 넣을 수 있죠. 예외 질문. 최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는 언제였니? 라고 예외 질문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최 교사, 제가 볼 때에는 준호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땡땡땡.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보는 게 절대 과거 안 봐요. 과거는 필요 없어. 그렇죠?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현재부터 시작해요.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 살펴보는 거 땡땡땡. 땡. 뿐만 아니라 따돌림이 당하는 근본적 원인 땡. 원인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오늘
2013년도부터 시작했죠. 2013년도에 이번에 문제가 아까 뭐였어요? 해결중심 상담에서 원인을 분석한다. 땡땡땡. 해결중심 상담에서는 원인 안 봐요. 그래서 과거도 안 봐, 원인도 안 봐. 과거도 몰라, 원인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 8번. 다음은 민호에 대해 전문상담 교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조건에 따라 설명하는 겁니다. 민호는 공격적이고 사나워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마저 무서워 피하는 아이입니다. 결석을 자주 하고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 패거리를 지어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고를 쳐요. 여학생이나 좀 약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더 심한 행패를 부려서 피해 학생들의 신고도 자주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민호를 이미 포기한 상태고요. 민호의 아버지는 집안일이나 자녀일에 무관심합니다. 민호의 친어머니는 민호가 2살 때 돌아가셨고 민호가 4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새어머니는 민호가 많이 설치고 말을 안 듣는다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주 심하게 벌어주셨습니다. 민호는 평소에 화를 잘 내고 덤벼봐, 내 말 들으라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민호는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 같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듯 합니다. 여성인 상담교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민호는 상담교사를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면서 상담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상담교사를 대한 태도도 반항적이고 적대적으로 바뀌었죠. 조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의 주요 개념인 전이를 민호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할 것. 그래서 전이는 뭐예요? 밑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전이란 이제 전이의 정의가 나오네요. 내담자가 인생 초기에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했으나 억압되어 온 무의식에 묻어둔 감정, 신념, 욕망을 자기도 모르게 상담자에게 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까지가 전이의 정의예요. 자, 민호 같은 경우에는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재혼한 것을 알게 되면서 뭐야, 우리 새엄마도 아빠랑 재혼한 여자 아니야. 상담교 선생님도 재혼이라고? 그러면 우리 새엄마랑 같은 부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상담 선생님에 대해서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 해결했습니다. 답을. 자, 정신분석학적 상담의 전이 단계에서 상담교사가 해야 할 과제와 과제 수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상담 효과를 민호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 단계에서 민호는 상담교사가 해야 할 과제와 과제 수행. 전이 단계에서 민호는 과거 어릴 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유아기적 욕구와 감정을 상담자의 관계에서 반복하려고 합니다. 상담자는 민호의 욕구에 대해 빈 스크린,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해석 및 참여적 관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민호의 욕구를 좌절시킵니다. 뭔가 엄마를 미워하는 그 욕구를 좌절시켜야 되죠. 왜? 이제 새엄마가 재혼해서 미워하는 거니까 이제 상담교사한테도 전이해서 저 여자도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좌절시키고 민호의 전이와 저항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민호가 과거의 새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 상담자는 분석 과정 동안 중립적이고 익명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민호의 전이를 유발시키고 유발된 전이를 민호가 지닌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민호야, 너가 날 싫어하는 이유는 너가 새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데 내가 재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날 미워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관점에서 민호의 생활양식 유형을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생활양식 유형은 뭐랑 뭐로 돼 있죠?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관심과 두 번째, 활동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호의 생활양식, 그러면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죠. 저랑 이제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이제 지겹겠지만 생활양식을 윗칸에 적고 생활양식을 윗칸에 적고
지배형. 자, 우리 영화 기생충 봤잖아요. 기생형. 그다음에 회피형. 기생충이 이제 숙주에서 뭔가 영양분을 획득하니까 여기 이제 획득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유형형. 좋은 건 안 외울래요. 좋은 거 뭐 외워서 뭐 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사회적 관심, 지배형 없어. 세상이 망하던가 말던가. 근데 활동 수준은 때려 패. 이야, 내가 장악해야 되고 우리 반 짱이고 다 뚫어 패고 활동 수준 높아요. 나머지는 다 낮아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 낮습니다. 그래서 생활 유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돼서 자, 민호예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지배형으로 공격적으로 활동 수준은 많은데 사회적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민호가 평소에 화를 내고 덤벼 하면서 활동 수준이 있죠. 잽 날리는 거니까 활동 수준이 있어요. 내 말 들으라니까 남한테 이제 화를 내고 하는 거니까 활동 수준이 있는데 사회적 관심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 심리학적 상담의 생활양식 탐색 단계에서 상담교사가 해야 할 과제와 과제 수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상담의 효과를 민호의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양식 탐색. 저도 이제 지겨운데 생, 통, 책. 생활양식 단계에 초가에서 어떻게 해요? 초가에서 일하는 기생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건 생활양식 탐색이고 이거는 초기 아동기. 가가 가족구도 그 다음에 뭐 출생순위 똑같은 말. 기가 기본적 오류. 이건 생활양식 탐색이에요. 자, 그래서 뭐 볼까요? 초기 아동기 탐색을 가야겠죠. 왜냐? 어릴 때 어머니 4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초기 아동기 맞죠? 초기 아동기 탐색. 그 다음에 이제 가족구도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양식 조사할 때에는 가족구도 사정, 초기 기억, 꿈 분석, 기본적 오류에 대한 분석이 있다. 그래서 질문지를 사용해서 부모, 형제, 동거인, 삶의 과제, 초기 시절의 기억 등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로 내담자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초기 회상으로 10세가 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 즉 민호의 새어머니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민호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주 심하게 벌을 주신 것에 대한 느낌과 사고를 묻습니다. 그다음 민호는 공격적이고 사납고 여학생이나 좀 약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심한 행패를 부리고 전쟁터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듯한 민호에게 어떻게 해요? 사회적 관심과 이제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제 상담 효과를 얻을 거죠.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감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우정 쌓기, 친분 수립, 사회공헌의 3가지 과제를 삶의 과제로 주고요. 이러한 과제를 줌으로써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소속감이나 공헌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거 등등등을 어떻게 해요? 이런 상담 효과를 갖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 1번 하반기 A입니다. 2015년도에 하반기, 상반기 시험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반기, 이제까지는 상반기 했어요.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번의 교류 분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경호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상담의 내용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한 작업의 명칭을 쓰시오. 경호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점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봤습니다. 우선 경호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의사소통하지만 자신의 솔직한 의견이나 느낌을 전하지 않아 자,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 의도. 자,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 의도.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 의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경호는 다른 사람, 특히 어머니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쾌한 감정을 남긴 채 마무리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뒤에 마무리 앤 반복.
예를 들어 경호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어머니는 경호가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십니다. 경호는 어머니가 무엇을 해주더라도 못마땅해 하며 짜증을 내고 어머니 역시 참았던 화를 냅니다. 그럴 때면 경호도 화가 나. 하지만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로 뭘 추론해야 된다? 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게임 한번 배워봤지만 요 불쾌한 감정이 뭐예요? 그레이 스탬프 축적 뭐래요? 그레이 스탬프 축적 수집. 그래서 게임에서 요 불쾌한 감정을 계속 쌓아가는 게 그레이 스탬프 수집이 되겠고, 자, 마무리와 반복. 자, 마무리 뭐예요? 자, 이제 방아쇠 정조준하고 빵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임 보시면 밑에 이자가 붙으면 이게 계속 이게 수집이 되는 게 쌓이고 그레이 스탬프 이렇게 쌓이는 게 뭐예요?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방아쇠를 잡고 정조준해서 폭발. 그래서 요게 방아쇠 아이고야 한번 꼬이니까 방아쇠 정조준 폭발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게임은 우리가 교류 분석에서 세 가지 대화가 있죠. 세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개각계 개구조 뭐예요? 개구교 개각제가 있습니다. 개구교 개각제. 그래서 개구교 개각제였고 여기가 개약. 그 다음에 여기가 구조 분석. 여기가 교류 분석. 여기가 게임 분석. 그 다음에 여기가 각본 분석. 여기가 재결단. 그래서 개구교 개각제 요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되지만 개구교 개각제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구조 분석 기억나시나요? P, A, C. 그래서 아까 A가 단단하면 로버트, C가 단단하면 피터팬, P가 단단하면 권위주의적 사람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게 구조 분석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교류 분석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보 좋은 거라서 안 할래요. 그렇죠? 상보 아주 좋은 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겁니다. 교차 교류가 있죠. 교차 교류는 뭐예요? 지금 몇 시야? 나 시계 없어. 넌 꼭 마칠 때 되면 묻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진짜 시계가 없어. 시간 물었는데 쟤는 시간이 몇 시인지 대답 안 하고 딴 대답해. 그죠? 째려봐. 그죠? 그게 교차 분석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이면 분석. 그다음에 같은 말로 암시적 그러니까 이면교류, 암시적 교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교류가 뭐예요? 잘해라. 너나 잘해. 둘 다 잘해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잘해라가 어디 친구와 시합에 나갈 때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잘해가 좋은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수능 치러 들어갈 때 제가 사실은 부산일보 1면에 그 장식이 됐었어요. 이 얘기 여기서 해야지. 제가 수능 칠 때 부산일보 1면에 완전 한 이따만하게 신문이 이만하면 이만하게 실렸어요. 수능날. 우리 가족이 다.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밝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성격도 둘 다 밝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날 이제 엄마가 잘 쳐 이러면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엄마랑 하이파이브 쫙 치러 들어갈 때 치고 나서가 아니라 쫙 치러 갈 때 엄마 잘 쳐 엄마 기운 준다면서 쫙 치면서 이제 아빠가 흑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우리 둘이가 하이파이브 하는 걸 쓱 쳐다보고 있어서 이제 세 명이 이제 그래서 부산일보 1면에 뭐 딸이 수능 치러 들어가는데 응원하는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하고 있고 이제 아빠가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이 부산일보 1면에 나와가지고 수능 친 날 아빠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뿅뿅아 우리 아빠 이런 말 안 해야지 뿅뿅아 니 신문에 나왔대 이러면서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신문에 나왔대 아빠가 뭔 소리고 이랬더니 이제 이 딸내미 수능 치러 가서 셋이서 이제 하이파이브 한 거 나왔더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얘기를 왜 했지? 이면교류, 그죠? 원래는 잘해, 그죠? 원래는 잘해, 이러면서 손뼉을 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야, 잘해라. 그러면, 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잘해라가 뭐예요? 정말 화이팅 이게 아니라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면교류, 암시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류 분석이죠. 그래서 요 내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의도가 뭐예요? 이면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면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면교류, 암시교류가 두 가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게 사회적 차원에서 대화라는 게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는 잘해야. 근데 심리적 차원에서는 망해라 이 새끼야, 너도 망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2019년도 따로 봐주세요. 기출 여기 공개 강의로 올라와 있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답이 뭐예요? 실시한 작업의 명칭 작업의 명칭, 이제 요 게임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게 다 작업인데 계약하고 구조 분석 작업하고 상담자가 교류 분석 작업하고 게임 작업하고 각본 분석 작업하고 이제 재결단 작업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여기에는 게임을 작업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답은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 2번. 다음은 전문 상담 교사인 박 교사가 영주를 상담하면서 구조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 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상담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박 교사, 영주야,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단다. 뭐라 중략. 선생님이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너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생기면 너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줄게. 무엇보다 상담은 상담자인 내가 너의 고민을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너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거란다. 그래서 너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상담은 매일 하는 건가요? 박 교사, 좋은 질문인데 상담은 매주 규칙적으로 1회 정도씩 진행되고 약 50분 정도 할 거야. 영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교사, 자, 지금까지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보면 상담자로서의 나의 자격, 나 상담교사야. 비밀보장의 원칙과 예외 상황. 비밀보장을 한계라는 게 있어. 그치? 그래서 그 한계가 뭐냐면 모든 걸 다 비밀보장해주지만 법원에서 명령을 했을 때 네가 자살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있을 때 심각한 전염병이 있을 때 또 뭐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나에게 물어보면 너에게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내용만 알려주게 되고 이런 거 등등등이 있단다. 그다음 상담 참여에 따른 잠재적 이익과 위험 그리고 빼먹었네.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해 너의 권리, 그다음 상담 내용의 녹음과 그에 따른 조치, 그다음에 내담자로서의 너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 그리고 상담의 진행 방식까지 알려주었지. 이 내용 충분히 이해했니? 아,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너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거죠. 너 이런 거 다 할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의 존중에 대해서 내용은 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할 권리, 그다음 거부할 권리, 그다음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상담 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 보호의 한계, 상담 과정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등이 있고 요거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에 있는 거라서 아마 교육학과 교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국 상담심리학회를 씁니다. 심리학과 교수가 들어갔을 때는 한국 심리학회를 씁니다. 2015년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인 김 교사가 라자루스의 중다 양식을 적용하여 영어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이론이 제안하는 평가 영역을 모두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기역, 니은이 각각 어떤 평가 영역에 속하는지 쓰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영어의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 한 가지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영어 라자루스 나왔죠? 라자루스 먼저 쓰고 어차피 쓸 거니까 라자루스 먼저 쓰고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자루스의 문제에 중다 양식 이론 적용이죠. 그래서 라자루스의 배이직 ID
먼저 한번 설명 다 할까요? behavior, 행동. affection, 내가 널 질투해, 사랑해, 좋아해. affection, 정서. sensation, 감각. 이미지, 심상. C, cognition, 인지. I, interpersonal, 대인관계. D, 드러그, 약물. 약물인데 우리는 생리적, 생리반응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뭐 마약이나 이런 것까지 잘 다루지 않잖아요. 원래 드러그 약물인데 약물로 적어야 되나? 생물로 할래요. 그냥 생물로 합시다. 약물? 우리나라 학생들 전문상담교사 예시에 약물 나오려면 사실 담배를 약물로 볼 수 있나? 담배를 피운다고 환각 증세까지는 안 오잖아요. 그쵸? 약물. 그렇다고 요즘 애들이 본드 하진 않지 않아요? 약물. 그냥 생리적 반응을 할게요. 생물학적 반응으로 할게요. 생물학적 반응. 생물. 그래서 보시면 영어. 애들이 먼저 나를 건드리니까 싸우지. 제가 괜히 싸우나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애들은 그냥 놔두고. 김교사. 그래, 나도 네가 공연히 싸운다고 생각하진 않단다. 그 애들이 너를 건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영호. 저를 무시한다니까요. 김교사. 친구들이 너를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니? 자, 몸에서 느껴지는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호가 글쎄요. 몸에 힘이 팍 들어가고 숨이 컥 막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감각. 힘이 빡, 숨이 컥. 감각이죠. 그래서 여기 S에 해당되는 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막혔단 말이지.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은 어떻니? 중략. 김교사. 그럴 땐 어떻게 해? 영호. 어떻게 하기는요. 바로 주먹을 날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다 으아 던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행동.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을 뭘 적어야 되는 거? 제안하는 평가 영역. 감각과 행동이 되겠고 기억의 감각, 니은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법 하나죠. 자, 역시 페이지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책 112페이지 보시면은 행동에선 뭐뭐로 쓸 수 있어요? 자극통제, 체계적 노출, 모델링, 행동시연 등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할까요? 여긴 답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뭐였어요? 행동기술훈련? 제가 뭐 행동 여기는 책이랑 좀 다른데 여기는 행동기술훈련 적겠습니다. 행동 기술 훈련. 자, 그 다음에 니은에는 니은이 행동기술훈련이고 기억의 감각에는 뭐 있을까요? 감각 한번 112페이지 보시면 명상 이완훈련 있죠. 명상 이완훈련 있겠고 여기에 막 기법들 되게 많죠? 여기도 기법이 있고 여기도 기법이 있고 여기도 기법이 있습니다. 자, 기법들을 다 모아놨죠? 우리 어제 했었는데 이 기법들을 다 모아놓은 거 뭐다? 자, 다시 여기 통합적 상담에 뭐뭐뭐 있었어요? 기술적 통합, 이론적 통합, 또 뭐 있었어요? 동화적 통합. 물론 이 동화적 통합을 다른 데선 또 흡수 통합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흡수 통합. 그 다음에 얘네 말고 약간 얘네의 사총격인데 어떻게 해요? 공통 요인 접근 방법. 그래서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는 중다양식 치료는 어디다? 온갖 기술만 다 때려 부어놨다. 지금 여기 적지 않을 거지만 여기에 지금 1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이 112페이지에 모든 기술들을 다 땡겨왔어. 어디서 땡겨와? 야, 로저스 기법 내놔봐. 야,
앨리스 기법 내놔봐. 100 기법 내놔. 야, 번. 여기 교류 분석 기법 내놔봐. 그쵸? 그 다음에 정신분석 가서 프로이트 기법 내놔봐. 그쵸? 아들러 가서 야, 너도 기법 내놔봐. 유공한테 가서 너도 기법 다 내놔. 다 끌고 온 거예요. 그쵸? 다 끌고 와가지고 만든 게 바로 라자루스의 베이직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법만 다 들고 왔다. 기술적 통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2번.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조교사가 해미를 상담한 축어록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기역니은의 상담기술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각 상담기술의 정의와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자, 기역. 그런데 너는 지난번에 엄마를 사랑한다 했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밉다고 하는구나.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기역, 직면이 되겠고, 니은, 아마도 네가 엄마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엄마가 혼자서 너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자고 한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미운 거구나. 이렇게 가설적인 잠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적인 잠정적인 얘기 니은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죠? 공통점은 뭐예요? 라포가 충분히 형성돼서 이제 말해도 되겠다, 돌직구 던져도 되겠다 했을 때 시기의 적절성을 따져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직면과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 2015 이렇게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2016년도부터 달려볼게요. 좀 이따 봐요.